앞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자님한테 여기 오라 그랬을 때 제가 이 자리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 쭉 이어서 보니까 저는 그 사례자의 역할인 것 같아서 저의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잡은 타이틀인데 Shift Global Mindset이라고 잡았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세상이 굉장히 가슴 뛰고 설레는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20세기에 태어나셔서 21세기까지 두 세기를 이제 경험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세계가 변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뭔가 대단히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소통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이제 주제가 신모작인데, 저는 신모작이라는 게 이제 11모작일 수도 있고 13모작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제가 하고 있는 거 어떤 모작을 제가 꺼내야 되는 걸 고민했는데, 저의 오늘의 타이틀은 다문화 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공식 명칭은 이제 사회복지사이고, 저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 이제 제가 다문화에 대해서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다문화 복지사를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은평구 다문화센터에서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문화 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복지사는 제가 주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그 윤 기자님 영어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It is not a matter. 네, 지금 또 저기 앞에 계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됐습니다. 네, 네. It is not a 네, 어떠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It is not a matter. 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분명히 T가 있는데 여기 세 분 다 전부 다 R로 발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세기에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It is not a matter.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보면 이제 미국식으로 되니까 이제 matter인데 T를 R로 바꾸라고 자꾸 하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따라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영국에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런던에 갔는데, 그 사람들은 A를 R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매터라고 그랬는데 매러라고 그래서 그것도 힘든데 갑자기 마터가 되잖아요. 근데 런던에도 코큰이라는 사투리가 있거든요. 이스트엔더스라고. 그 사람도 T 발음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면 It's not 엄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런던 히드로공항에 내리면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죠.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븐이라는 발음을 뉴질랜드 가면 씨븐이라고 하거든요. 그 애플을 아플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20세기에 약간 스테레오타입으로 있었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창피했던 게 지금 뭔가 바뀌고 있어요. 자랑으로.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려는 건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게 뭐냐면 out of the box. 근데 이게 나와라. 근데 이게 기존의 틀을 깨는 사고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뜻은 이제 그러니까 즉시 사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즉시 뭔가를 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기존에는 저희가 20세기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었거든요.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말인데 사람들이 그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부정이 됐었을까? 그리고 이제 뭔가가 지금 글로벌이 됐는데 뭔가 기회도 있는 건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블랙핑크의 이제 코첼라 페스티벌을 보신 분이 이 중에 계실 수 있는데,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20세기 분들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한 거예요. 미국에서 한 거예요. 이거를 본 제 해외의 친구들이 다 이구동성어리 한 말이 있어요. 얘네만 프로고 나머지는 다 아마추어 같아요. 이 무대에 섰던.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중에서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잘 들으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2NE1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노래만 그냥 이걸 안 보고 노래만 딱 들으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 2NE1의 업그레이드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공연을 보면 굉장히 비주얼도 좋고 그런데 여기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분은 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태국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가운데 분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코첼라 무대에 보면은 다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월드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대 올라가지고 굉장히 무대 매너가 좋거든요. 근데 저 중에 한 분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한국말로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너무 좋아요.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막 한국말로 얘기해요. 예, 영어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한국말한테 그걸 갖다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한테 쫄림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말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보면 본핑크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보면 미국, 뭐 유럽 이렇게 지금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다 다른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면 미국의 헐리우드가 있고 한국의 K 컨텐츠라는 게 있고 인도의 발리우드라는 게 있는데 유럽에는 뭐 아시는 거 있어요? EDM 뭐 이런 거 댄스 이런 거 말고 뭐 특히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나라를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왼쪽이 뭐냐면은 패스트거든요. 패스트.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이제 병이 돌았잖아요. 병이 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르네상스라는 게 왔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코로나가 지금 병이 돌았거든요. 역병이. 근데 이게 그 21세기에 지금 와서 그런 거지 굉장히 많이 위험한 건데 돌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뭔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르네상스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설레고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어떤 컴패리슨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왼쪽은 20세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21세기인데 이제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걸 놓고 보면 과거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20세기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뭔가가 다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막 이렇게 뭐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데모를 분명히 미국 싫다고 양키 부흥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줄을 서서 비자를 받으려고 뭐 애원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거에 강경히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사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얘기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뭔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트렌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 철학을 얘기하면 영미 철학이고 팝을 얘기하면 영미 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유럽에 있던 게 미국으로 이제 이렇게 믹스처가 돼서 갔다는 거죠. 근데 영국을 대표하는 가수는 이제 아시다시피 BTS라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비틀즈죠. 근데 이제 비틀즈인데 그게 넘어가서 미국의 90년대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되게 유명한 또 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한하고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BTS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위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들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거가 이렇게 세다는 걸 아직 잘 모르고 약간 신토부리하고 이거하고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게 굉장히 강력하고 세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콘텐츠를 보면 우리가 보면 유통은 미국에서 넷플릭스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미국 회사들이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지금 되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남미 사람들도 엄청 들어와요, 지금 유학을.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게 어저께도 이제 동일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 안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킵만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재작년에 이제 보면 26만 이제 출생 아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입학 정원수가 여기 대략 보면 38만 명 정도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19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대학의 반은 사라져야 되고 지난주에 이제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교 30개를 갖다가 집중 지원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학교를 합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바뀌는 걸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유학생을 보면 법무 통계를 봤을 때 22년도에 19만 7,23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그 2020 프로젝트라 해서 20년까지 20만 명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20만 명이 온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만 딱 보면 그런데 한국이 20만이면 차이나는 타겟이 50만이었고 일본은 타겟이 30만이었어요. 근데 이걸 합치면 100만이 되잖아요. 이게 갖다 합쳐가지고 캠퍼스 아시아 프로젝트라거든요.
요게 그럼 왜 이 얘기를 왜 한국은 뭐해서 이 얘기를 했었을까? 그거는 뭐냐면 유럽에서 사람들이 먼저 해서 교환학생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에라스무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이 뭐 나폴리로 가고 막 이런 구조가 이제 나왔는데 아시아에서 그걸 만들어 갖다 붙이면 전 세계 학생들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다문화 교류가 되잖아요. 그런 구조에서 한국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최근 보도자료 보면 이제 타겟을 30만으로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수인데 뭐 끝에 보면 대략 한 230만 안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적으로 보면 중국이 많으시고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필리핀,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 또 변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그 과거에 잘 오지 않던 나라들, 남미, 그다음에 유럽, 프랑스 이런 데서 이렇게 막 한국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오냐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예, 과거에는 이제 제가 이쪽 그 관련 일을 2008년 정도부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걸 국제 컨퍼런스를 기획을 했는데 그때는 8만 명인데 갑자기 막 올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모두는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뭐가 바뀐 거죠. 그게 바뀐 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많이 하시고 한국에 막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막 섞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갖다 훑었을 때 그리스는 어떠했고 로마, 몽골, 스페인, 영국, 중국 이렇게 좀 사이즈가 이렇게 컸던 데들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떤 거냐면 차별보다는 포용으로 갔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로마의 뭐나 그리스에 보면은 북아프리카 그때는 그게 다 유럽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분들이 다 이제 그쪽에 시민으로도 되고 뭐 이런 그런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다문화라는 관점에 있어서 다국가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고 이분들이 믹스처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블랙핑크조차도 거기 외국인 노동자가 같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분이 수입이 많고 해도 어쨌든 자격은 뭐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형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마동석 씨 같은 분, 제가 알기로 그분 미국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잘 포인트 하우스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말이 제가 요즘에 되게 흥미롭고 되게 가슴 뛰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근데 이제 국어사전에 보니까 운이 나쁜 사람도 좋은 수를 만날 수 있고 운이 좋은 사람도 늘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말로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세상사는 늘 돌고 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얘기하잖아요.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제주도 이 정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글로벌로 가는 거예요. 그게 BTS가 그랬고 우리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50-50라고 이제 무슨 뭐 빌보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 노래를 들어봤는데 제가 평소에 그냥 길거리에서 듣던 음악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시장이 확 튀어서 전 세계를 가니까 갑자기 막 몇 천만이 듣고 막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짧게?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제가 제 타이틀을 갖다 시프트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우리가 지금 계신 분들이 다 그 모든 생각이 한국에 집중되는 조그만 이렇게 아웃 오브 박스를 하면은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전 세계적으로 할 게 많아지는 그런 구조에 지금 직면해 있다. 근데 그것이 과거에 뉴욕이 그랬고 런던이 그랬고 파리가 그랬고 예, 그다음에 뭐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도시들이 다 그랬고 그런 대기운이 우주의 기운이 서울로 오고 있다. 이미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저기 어저께 새벽에 저기 뭐 어디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성세대는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현대의 창업주가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해봤어?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은 되면 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어떤 분이 하셨는지 되게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988년도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이 우리 회사의 어떤 슬로건을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미래의 움직임을 갖다가 한 단어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에이전시를 갖다 의뢰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말을 썼대잖아요. 여기 보시면 Let's do it.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바꿨답니다. Just do it.
그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 Just Do It이라는 걸 하고 여기 보시면 18%에서 비즈니스가 그 43%까지 이제 급성장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고 내가 바라보는 지향점에 어떤 센텐스를 한 줄로 딱 정리하는 어떤 순간이 우리 모두 개인에게 있다면 그러면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세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국 안에서밖에 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글로벌하게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바뀌면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 10무작, 11무작, 12무작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제가 앞에 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2년 런던에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20대. 그래서 지금 한 20여 년째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회사를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저 혼자만 하려고 했었던데 요즘엔 저도 나와가지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에서 좀 조인트로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는 편이고 기자님이랑도 그런 면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교육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중동 쪽으로 해서 이제 K-팝 콘서트를 지금 기획해서 실행하는 그런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세종대학교랑 같이 해서 이제 외국인 유학생 박람회를 그러니까 취업 박람회를 이제 6월달부터 해서 1년에 2번씩 진행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KBS 월드에서는 이제 한류 추진 매거진이 있는데 그 매거진에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 이사도 했고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사도 했었고요. 그리고 유학 관련돼서는 세계 유학협회 부회장, 한국연합회 회장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가 있으면 웬만하면은 비용을 안 주셔도 오늘도 비용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가서 그냥 웬만하면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 Just Do It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연세대학교하고 한양대학교하고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부탁을 해서 제가 한국의 유학생 유치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어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한복쇼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KBS 월드는 K-웨이브 관련된 거를 제가 매거진 거는 외교통상부를 130개에 나갔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국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도 주최를 하고 그런 일을 한 20여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월 7일, 8일에 ISF라고 이제 첫 번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제 취업 박람회, 그다음에 여기 이제 포럼도 넣어서 이제 국제교육 포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저 왔었고 오늘 와보니까 여기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 관련돼서 저보다는 이제 더 잘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좀 고용 관련된 것도 좀 부탁 좀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발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